그러면 유입 변압기는 지금 변압기에 그 기름을 지금 넣었잖아요. 네. 이 유입 변압기다. 자, 유입 변압기가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A죠. A죠. 그러면 일단 여기는 지금 유입 변압기는 무슨 종이고 그 다음에 최고 허용 온도는 몇 도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네. 지금 문제상에 물어볼 때. 그러면 일단 답은 나왔어요. 유입 변압기는 무슨 종? A종. 그러면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그 절연물의 최고 허용 한도가 있죠. 예? 그러면 절연물의 최고 허용 한도가 뭐예요? 누르실 때 Y, A, E, B 이 네 가지가 있는 식이에요. Y, A, E. 그러면 이게 몇 도가 돼요? 90도. 이런 몇 도? 105도. 이런 몇 도? 120도. 이런 몇 도? 이렇게 되죠. 됐죠? 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유입 변압기라고 물어봤으니까 A종하고 몇 도? A종하고 몇 도? 105도. 그래서 절연물에 7개가 있는데 꼭 이거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네. 유입 변압기는 무슨 종? A종이고요. 그 다음에 몇 도? 105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2번 이해했죠? 네. 그 다음에 04번은 우리가 직류기에서 뭐냐면 이게 있어요. 팝콘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직류권이에요. 그 다음에 중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중권이에요. 그런데 팝콘하고 중권에서 병렬권에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 병렬 회로수하고 회로수를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극수를 P라고 해요. 이 관계. 이걸 이것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잘 나오는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이 병렬에서 극수 관계를 보면 용도.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합권이라는 자체는 병렬 회로수는 A는 꼭 알아야 될 것이 항상 얼마다 2열. 이해하셨죠? 네. A는 항상 얼마다 2열. 그런데 중권이라고 하는 것은 A하고 P가 같다. 그 다음에 합권이 직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직렬이 되면 고전압 소전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대전류 뭐가 된다? 소전압이 된다. 소나 전압 같은 말이죠. 네.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만 이 팝콘하고 중권에 대한 유도 기전력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해요. 그러면 유도 기전력이라는 자체는 뭐냐? E라고 표시하겠어요. 유도 그래서 이 유도 기전력은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B Z A에 60 A에 N 이렇게 됩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그러면 P
PZ 파이에 60A에 N 그랬는데, 자, P가 뭐다? 수고요. Z가 도체 수라 하고요. 파이가 자속이라는 말을 쓰고요. A가 정렬 소절수라 하고요. N이 속도요. RPM. 자,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반드시 이 문제가 주어질 때는 뭐냐면 파권인지 중권인지 항상 줘야 돼요. 네. 문제 자체를. 근데 여기서는 일단 뭐라고 생각했어요? 주어진 문제가 6고. 자, 크기 몇 개? 여름이 몇 개? 6고입니다. 네. 맞죠? 네. 도체수가 몇 개? 400. 맞죠? 곱하기. 좌수기 얼마? 0.01. 그랬어요. 0.01. 그 다음에 속도가 얼마? 600. 그러면 잘 보시면 이 위치 숫자는 다 곱했어요. 그런데 밑에 치 하나가 남았잖아요. 요거. 네. 그러면 여러분을 다 곱아서 60 곱하기 합분은 병렬 최소수는 항상 얼마다? 2다. 그럼 여기다 2를 넣으시거든요. 2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탑권이라고 나오면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탑권이 주어지면 이 값은 A라는 값은 주지 않아요. 이해하셨죠? 네. A라는 값은 그냥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A 값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탑권이 주어지면, 자, 보세요. 극수, 곱하기, 도체수, 곱하기, 자석, 곱하기, 속도에다가 무조건 나누기 얼마로 되라. 120을 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 지문에 있는 숫자를 다 곱하셔가지고 얼마로 나누면 된다? 120으로 나누면 되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공식이니까. 그래서 유도 기준력 PZ 파일은 60AA다. 참고로 중권이라고 주어지면 뭐를 빼면 되냐면 중권이라면 극수를 제외하고 극수를 제외시킨다 했어요. 네. 극수를 제외시키고 60으로 나누는 거예요. 예? 중권이라고 주어지면 극수를 제외시키고 얼마로 나눈다? 60으로 나누면 된다고요. 그게 04번의 문제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다음에 48페이지 5번. 5번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주어질 때 슬립이라는 거예요. 슬립이라는 것은 S라고 하시면 S는 공식이 NS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NS는 동기 속도라고 얘기하고요. N은 회전 자기의 속도. 그러면 우리가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NS가 동기 속도라 있잖아요. 이 동기 속도는 이렇게 구합니다. C분의 120F. 이게 극이에요. 극수. 얘는 주파수입니다. 이게 동기 속도예요. NS가.
그러니까 NS는 P분의 120F인데 우리가 슬립이라는 말은 뭐냐? 이 NS에서 NS하고 N 회전 자기의 속도가 같지 않다는 뜻이에요. 다르다. 예?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공식을 보면 누가 크고 있는 거예요? NS가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뺀 거예요. 잘 보시면. 그러면 이제 슬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어진 문제는 역회전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럼 역회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S가 S인데 이 회전 자기의 속도가 여기라고 말이에요. 회전 자기의 속도가 여기니까 이 n 대신에 뭐로 쓰냐면 마이너스 n을 쓰는 거예요. 뭐라고요? 마이너스 n을 써요. 마이너스 n.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자 s는 보세요. ns에서 ns를 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NS에서 여기가 뭐가 돼요? 플러스 N이 돼요. 이해하셨어요? 네. 이게 뭐로 된다? 플러스 N이 돼요. 그러면 이 공식을 가지고 보세요. 여름을 이쪽으로 넘길 수 있죠. 그러면 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NS에 NS에 마이너스 N이 맞겠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잘 보시면 여기가 뭐로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면 이 마이너스는 1이 넘어갈 수 있죠. 네. 연음이 1이 넘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N은 NS에 1-S를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무슨 값을? 이 N값.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요. 보세요. NS에 그 다음에 N 대신에 뭐를 집어넣어라? 1-S를 집어넣어라.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놈이 다 약분되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냐? 1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답이 뭐가 된다? 답이 뭐가 된다? 역회전은 답이 뭐다? 무조건 2 빼기 뭐다? S. 2 빼기 뭐다? S의 역회전 나오면 가장 빼기 값이 들어야 되고 2 가장 큰 숫자에서 빼라. 얼마에서 뺀다? 2에서 뭐를 빼라? 슬립을 빼라. 그래서 역회전 슬립은 2-S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5번. 역회전 슬립은 뭐다? 2-S다. 그 다음에 8번. 8번을 지금 방금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물어봤냐면 8번은 지금 문제 보시면 어디에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자, 보세요. NS가 P분의 120F인데 만약 주파수가 60이고 주파수가 50Hz가 나올 거 아니에요. 시험입니다. 그러면 2급, 4급, 6급, 8급, 10급, 12급. 그러면 여름은 얼마냐면 3,600. 그 다음에 1,800. 여름은 1,200. 200.
다음에 72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 숫자가 3600이 나오면 그때 주파수가 얼마다? 60Hz가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극하고 여기하고 여기를 곱해서 얼마가 나와야 된다. 반드시 7200이 떨어져야 돼요. 아시겠죠? 곱해서 얼마가 나온다? 7200이 떨어져야 한다고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 여기는 이거를 곱해서 얼마가 되면 6000이 떨어져야 돼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요? 이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이건 극이고 3200이고 이해하셨어요? 네. 얼마? 1000. 여기도 얼마? 1000 얼마? 500 되겠죠? 네. 여기가 얼마? 6 곱하기 얼마? 1000이죠? 예? 네. 그 다음에 이놈은 8 곱하기 얼마? 750인가? 네. 그 다음에 이놈은 얼마? 10 곱하기 얼마? 600이 될 것이고 이놈은 얼마? 12 곱하기 하니까 얼마예요? 500? 맞죠? 네. 그러면 이거는 주파수가 얼마라는 뜻이에요? 몇 Hz? 50Hz인데. 근데 실제 여러분들한테 나온 것은 다 어디가 주로 나올 거다. 여기가 주로 나올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여기 나오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앞에 숫자가 얼마였어요? 3600 했잖아요. 네. 그러면 뒤에 12것은 얼마가 돼야 된다? 얼마? 600이 되면 되겠죠. 네. 이해하셨어요? 네.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8번 문제가 이렇게 주어지면 당연히 극이 많아지면 속도가 줄어들겠죠. 네. 그러면 절대 100번은 안 돼요. 3600은 안 되죠. 네. 7200도 안 될 것이고 21600도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답이 1번밖에 없잖아요. 몰랐을 경우도. 이해하셨어요? 네. 자, 14번. (14번이라는) 차체는 한번 보세요. 동작 전류의 값이 적을수록 시간이 길고 시간이란 말은 시간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동작 전류가 클수록 시간은 어떻게 돼요? 적당히죠.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동작 전류 시간이 짧을수록 시간이 길어졌고 동작 전류 시간이 길수록 시간이 짧아져요. 그러면 이건 반대잖아요. 반이잖아. 반대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반환시가 되겠죠. 뭐라고요? 맞잖아요. 문제가 주어진 것이 반대 개념이다 그 말이에요. 반환시.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된다? 반환시성 뭐가 된다? 순시 계전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뒤쪽에 넘겨서 15번. 자, 15번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동기 발전기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 동기 발전기의 그림을 그려보면 E라는 자체를 뭐라 합니까? 상전압이라고. 그 다음에 RA 이거를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겠죠. X 이거를 동기 ES를 이 두 개가 합쳐지잖아요. 이 두 개가 합성을 시키면 ZS라고 해요. 그래서 동기 임피던스라는 것은 다음에 여기에가 부하가 걸렸다고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뭐라겠어요? 단락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단락절을 IS가 할게요. 쇼트. 그러면 단락절은 여기가 이렇게 단락이 됐다고 합시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네. 그러니까 단락절은 IS라고 하면 IS는 뭐냐? 전압분의 R분의 2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보세요. ZS분의 2라요. 이게 무슨 전류다? 단락전류. 잘 아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네. 그런데 ZS가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ZS가 연음하고 유름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ZS는 RA 플러스 J의 XX인데 보세요. 연음이 이렇게 가요. RA 플러스 J의 XL 플러스 XA가 가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누설 리액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연음을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 리액션. 근데 실제 이 동기 임피던스라는 자체는 이게 지금 보여요. XX가 RA보다 아주 커요. 아주 크다고요. 크니까 이놈을 무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근사치로 어떻게 나와요? 근사치로 그냥 XX만 나오는 거예요. 근사치로. 왜? 이 값은 아주 적다고요. 전기자 반작용이. 그럼 보십시오. 단락전류가 이렇게 생기면 이 값은 이제 뭐로 바뀌어요? 변화된 거 봐보십시오. 자, 원래는 ZS인데 ZS가 이게 아주 작으니까 뭐로 바뀌었어요? XX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 단락전류라는 자체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정의를 하냐? 그림이 있어요. 자, 보세요. 그림 형태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를 무슨 전락조라고 그러나 돌발 단락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 뒤쪽을 보냐 지속 단락절이라고 해요. 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단락절유가 딱 생기죠. 정의를 아셔야 돼요. 단락이 되는 순간
단락이 되는 순간이라겠어요. 단락이 되는 순간은 무슨 전류가 흐른다? 매우 큰 전류가 흘러요. 이해하셨어요? 네. 단락이 딱 되죠? 그러면 그때 전류는 매우 큰 전류가 흐른다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 뭐예요? 정상적으로 돌아와요. 이해하셨어요? 네. 어느 시간이 경과 후 지속이란 말이 영구란 말도 써요. 어느 시간이 경과 후 어딘가?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돌발 단락들은 천호 단위 2 내지 3초밖에 안 돼요. 아주 매우 짧은 시간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매우 여러분들이 2 내지 3초란 말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돌발 단락들은 단락이 되는 순간 매우 큰 전류가 흐르다가 어느 일정한 시간이 되면 정상적으로 된다 이 말인데, 이 돌발 단락들과 제한을 시키는 건 누구냐 보세요. 아까 IS가 뭐라고 했어요? X분의 2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XX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XL하고 XA가 있다니까. 네. 두 개가 있죠. 네. 자, 이게 지금 뭐라겠습니까? 누설이라겠죠. 그러면 단락이 되는 순간 첫 번째로 나왔듯이 누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X분의 L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XL이 뭐예요? XL이 뭐냐고요? 누설이라겠죠. 네. 그러면 돌발 단락들을 제한을 시키면 누가 제한을 시키고 있다? 누설 리액턴스가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돌발 단락들은 누가 하고 있다? 누설 리액턴스가 제한을 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누설이 생기죠. 누설이 생기면 그때 뭐가 형성이 되냐면 XA가 생겨요. 전기자 반작용이 생긴다고요. 그때.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XL하고 XA를 더하면 뭐예요, 이게? X 뭐예요? X가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지속 단락 전류를 제한을 시키는 누가 제한을 시키니까? 공기, 뭐가? 리액턴스가 어떻게 된다? 제한을 시키고 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돌발 단락 전류는 누가 하고 있고 누설 리액턴스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속 단락 전류 영구 전구수 누가 하고 있다? 동기 리액턴스가 제한해 있다. 확실히 아시겠어요? 네. 그게 몇 번? 15번에 몇 번? 이해하셨어요? 다음에 18번. 동기 발전기를 회전 계좌형으로 하는 이유가 아닌 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요구한 거를 보시면 우리가 고정자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전자라는 말이 있는데, 고정자는 말 그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회전자는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고정자가 자개고 계좌고, 전기자가 회전자가 전기자가 되니까요. 그러면 누가 회전하고 있는 거예요? 전기자. 그러면 여기는 회전 전기자형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거를. 됐죠? 네. 그러면
회전 전기자연을 하는데 여기는 어디에 쓰느냐면 직류 발전기에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아셨죠? 네. 그런데 이 고정자가 계자가 아니라 전기자고요. 그 다음에 회전자가 계자예요. 계자란 말이에요. 계자. 그러면 여러분 회전 계자형이란 말을 쓰는 걸 쓸 때 아셨어요? 네. 그러면 회전 계자형인데 이 회전 계자형은 어디에 쓰고 있냐? 공기 발전기에서 사용해요. 공기 발전기.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시킨다 하면 계자하고 전기자가 고정이 되고요. 유도자라고 있어요. 유도자 호일입니다. 이걸 유도자역 발전기라고 해요. 유도자역. 이걸 갖다가 뭐냐면 비동기 발전기라고 해요. 또는 고주파 발전기라고 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물어본 것이 누구를 물어본 거예요? 이걸 물어봤죠. 아셨죠? 그러니까 공기 발전기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그럼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동기 발전기는 지금 회전 계자형을 사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맞죠? 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회전 계자형을 쓰고 있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쓰다. 회전 계자형으로 만들어 보니까 좋으니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좋다. 나쁘면 왜 쓰겠어요? 이걸 안 쓰지. 네. 좋으니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해를 못 했어요. 자, 18번 보세요. 고전압에 견딜 수 있게 전기자 권선을 처리하기가 쉽다. 좋은 말이잖아요. 네. 보시면 두 번째, 전기자 단자에 발생한 고전압을 스님 없이 간단하게 외부 해로에 인가할 수 있다. 좋은 말이잖아요. 이것도. 네. 다음에 세 번째, 기계적으로 튼튼하게 만드는 데 용이하다. 맞잖아요. 근데 네 번째 뭐라겠어요? 전기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서 고정되어 있지 않아 제작 비용이 저렴하다. 제작 비용이 저렴하다 맞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전기자는 무슨 자예요 지금? 고정자잖아요. 고정자. 전기자는 고정자라니까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 틀린 거예요? 4번. 4번이 틀린 거예요. 이해를 하시면 된다니까 문제를 못 풀어도. 답은 나와 있잖아요. 18번 이해하셨어요? 다음에 23번. 변압기의 시험 시간이라고 나와요. 시험 시간. 변압기의 시험 시간이라고 나오면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고박인가? 고박이라고. 고박. 네. 근데 원래 이게 얼마냐면 120이에요. 숫자가. 120이 되기 위해서는 고박이 얼마가 돼야 돼요? 이 고박이 얼마가 돼야 돼요? 60이 돼야 120이 될 거 아니에요. 네. 이해하셨어요? 네. 원래 120이라고요. 이 고박이 60이에요. 자, 그러면 고박이를 찾으시고 60이 되어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주파수가 두 개 나왔죠. 하나는 전격 주파수가 나오고 하나는 시험 주파수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전격 주파수, 시험 주파수. 일단 고박이를 찾았으니까 몇 번이 답인 거예요. 1번하고 몇 번? 3번이 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갑니다. 전격 주파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집합수가 있는데, 여기서 답을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시험이 있죠? 시험. 네. 예? 우리가 뭐라고요? 정시요. 정시 있죠, 정시. 네. 정시가 있고 뭐가 있어요? 수시도 있죠. 네. 시험 어디? 정시에 정시. 이게 뭐라고요? 정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으실 때 어떻게 찾으시면 돼요? 곱하기를 찾으시고, 곱하기를 찾으시고 뭐라고 하면 돼요? 정시다 그나요? 정시. 그러면 답이 몇 번이 나와요? 아, 외우기 쉽잖아요. 다음에 페이지 52페이지 26번. 자, 10kg 파 2000의 슬러시 100V의 변압기의 1차의 환산 등가 임피던스가 6.2 플러스 J7일 때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자, 그러면 볼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용어부터 볼게요. 10kg 바. 이거는 변압기보다 용량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변압기 용량인데 킬로바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전력? 이상 전력이에요. 아셨죠? 네. 이상적.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2000에서 100V라고 했죠. 이게 무슨 전압? 2차예요. 예? 네. 이게 몇 차? 2차입니다. 1차, 2차예요. 그걸 잘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래놓고 뭐라고 나왔어요? 1차 환산 등가 임피던스가 6.2 플러스 J7옴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6.2 플러스 J7옴이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변압기 자체에서 우리가 P2에 나죠. 그러면 2차입니다. 네. 2차 정격 용량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다? V2N, I2N이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면은 뭐예요? 2차 무슨 변압? 전격 변압이에요. 면이 2차 전격 변압이에요.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1차라고 나왔어요. 1차.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1차. 네? 그러면 뭐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표시했는지? 네.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알 수가 있냐면 1차라고 적었으니까 1차 전격전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I1에는 V1N에 V1N이에요. 이게 지금 뭐냐면 P1N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전격이니까.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잘 아셔야죠. 1차가 얼마? 2000입니다. 2차가 얼마? 100V예요. 그래서 여기가 전압이 얼마가 들어간다? 2000이 들어가는 거예요.
2000분의 곱하기 10 곱하기 10이 얼마? 3승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자체가 얼마나 나왔어요? 몇 암페어가 나온 거예요? 5암페어가 나온 거예요. 다음에 변화기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어요. 자, R과 X가 될 거예요. R과 X. 이거는 R이고요. X입니다. 이게 Z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변압기에서 저항가가 있고 리액턴스 강화가 있어요. 그러면 저항 강화, 리액턴스 강화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 강화라는 자체가 뭐냐면 V1N, Vin 그랬죠. 1N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V1, I1, I 뭐예요? 1에 N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전격 전압분의 전격 전류에 비해요. 그러면 잘 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R이 들어가죠. 네. R. 그 다음에 여기가 X가 들어가겠죠. 네.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 R이 들어가면 무슨 강화? 저항 강화예요. 아시겠어요? 네. X가 들어가면 뭐예요? 네. 리액턴스 강화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뭐라고요? 네. 그러면 인 나왔죠? 자, V인이 얼마예요? 인이 얼마냐고요? 2000이죠? 네. 그럼 2000분의 I1이 얼마예요? 5죠? 곱하기 잘 보십시오. 거기에서 숫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6.2 플러스 j 이렇게 돼 있죠? 네. 이해하셨어요? 네. 그럼 이게 뭐다? 이게 R이에요. 앞에가 R이라고요. 네. 요놈이 뭐가 된다? X입니다. X라고 X. 그래서 식이 2000분의 5 곱하기 7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그 퍼센트를 물어본 거예요. 퍼센트.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00분의 얼마? 2000분의 5 곱하기 7 곱하기 100이죠. 퍼센트니까. 네. 그래서 몇 프로 정도 나온 거다? 1.75 정도 나왔다. 그 말이에요. 1.75. 1.75. 아시겠어요? 그래서 26번은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산업기사도 들어와도 까다롭게 못 풀어요, 이거를. 근데 기능사는 더 어렵죠. 저걸 이해를 안 되는데. 잠시 쉬었다가 할게요.